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 김지연 씨를 모시고 고향에 대한 추억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연 씨, 전 시간에는 그 고향의 추억을 하면서 그 사랑의 로맨스, 첫사랑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또 다음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제가 한번 이게 청진이라고 보니까 저도 북한에서 살 때 청진도 가봤고 했지만은 자세한 건 몰랐어요. 여기 와서도 그 친구들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거. 청진에 보면 그 제철연합기업소라는 것도 김책 제철. 그게 김책 제철. 네. 그게 한북도 안에 속했으니까. 네, 그렇죠. 거기 뭐 종업원만 내도 한 5만 명 된다던데요. 김책에 있는 네. 거는 김책이 고향이 김책이잖아요. 원래 성진이잖아요. 김책이라는 게. 근데 김책이 고향이니까 김책으로 바꿨어요. 그 옛날 사람들은 여기 아마 실향민들 오실 분들도 성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진. 네. 아. 근데 지금은 그게 김책이 고향에서 김책으로 바꿨는데 그거는 김책 제강소가 김책이었고 제철소는 김책 제철소. 아, 김책 제철소. 3호 용광로까지 있는 네. 김책 제철소. 거기를 보니까 뭐 이게 대기업 대한민국을 보면 대기업 수준이더라고요. 종업원이 한 5만 명 되대. 북한에서 큰 이게 그렇죠. 삼성이나 LG처럼 그런 네. 대기업이죠. 예. 그렇게 하고 그 보면 라남에 보니까 예. 그 5월 10일 군수 공장에 예, 구수품 공장에 그것도 네. 큰 기업소예요. 그것도 근데 아직 그 외부에 노출은 안 되고 그게 그러니까 포신을 만드는 네. 예, 그게 구수품일 거예요. 우리 마을에도 거기 다니는 예, 우리 후배들이 많았어요. 네. 그것도 집단적으로 막 인연을 차원으로 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 거의 다 군수품 예, 공장으로 구수품 됐는데 예. 참 아름다운 추억도 있지만은 그렇게 정말 이게 군수 공장에 이제 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정진에 힘드시겠어요? 군수품이 많아요. 네. 예, 은근히 많아요. 군수품이. 예. 그 제가 알건대는 북한 쪽에 보면 그 자강도가 기본 이게 거기는 다 지하잖아요. 예, 그렇죠. 지하 벙커고 이거는 아예 지상으로 돼 있는 이게 거예요. 다 이거는 그러니까 자강도에 있는 건 지하인데 기본 핵심을 만드는 거고 여기에 정진시에 뭐 이게 거기 이제 나람에 있는 거는 포신을 만든다고 듣고 우리 네. 언니네가 여기 거기서 다닐 때는 그거는 탄알 네. 요거 요거 침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네. 예. 요즘 그 통일과 관련돼 가지고 그 보도에서나 언론에서 보면 그 북한이 핵을 없앤다고 하는데 예. 아, 거기에 말 들어갖고 이런 그 아름다운 곳이 있는 곳에 이런 군수품 공장이라고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죠. 예. 북한이 뭐 김정은이 맞다나 뭐 네. 폭 다 이렇게 한다면 없앤다면 그런 군수품 공장도 없어야죠. 그렇죠, 없어야죠. 예, 그 진정한 우리 그 평화 통일되려면 예. 북한이 빨리 그 핵이 없어야 됩니다. 예. 자, 그건 그렇고 그 청진에 혹시 그 특산물은 어떤 특산물이 있나요? 청진의 특산물은 해산물이죠. 아, 기본이 해산물, 예. 어물이네요. 그러니까 청진이 동해바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진시 한경북도 청진시가 다 바다예요. 나랑 그쵸. 나진시 가기 전까지. 네네네. 그러니까 특히 해산물이 많죠. 수남장마당에 가면 그리고 청진도 항이 있잖아요. 동항, 서항이 있잖아요. 항이 많고 배도 많고 하니까 예. 그다음에 신안구역 가면 또 거기도 배들이 많고 특산물이 청진은 해산물이 해산물인데, 되게, 예, 그러면 그 해산물이다 봤을 때 그 대표적인 해산물은 어떻게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이기서 말하면 오징어 하는 거 낙지라고 하잖아요. 낙지. 아, 이면수. 청진이, 예, 네, 이면수하고 낙지. 예. 그러니까 그때는 정어리도 많이 났어요. 네. 정어리. 그럼 문어. 문어는 그때 당시가 우리 때가 문어가 일본에서 수출해 간다고 많이 그랬어요. 예. 그 문어를 싸서는 문어 그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거기다 주사 바늘 있잖아요. 물을 쌓여가지고 이제 키로수를 불리는 거예요. 그 문어도 많고 정진시는 네. 예. 그리고 명태도 많이 나는 곳이에요. 제가 기억에는 그 어릴 적에 그 우리 양강도다 하게 되면 바다가 없습니다. 그래, 그 없다 양강도로 보니까 예, 딱 예. 그 국경을 딱 접하고 있을 뿐이지 바다가 없었는데 해산물이 정말 먹고 푸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아마 제 생각 때 80년대 중반쯤 때 보면 그래도 명태도 디디고 쌓였고 과일도 디디고 쌓였고 이제 오징어도 마음 놓고 먹었는데 그 90년대 들어서서부터는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생산지락 보는 이자 청진, 예. 청진에서도 잘 잡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잡히지 않는다는 것보다 기름이 없어서 배들이 출항을 못한 것이 많죠. 배들이 기름을 써야 되잖아요. 기름이 문제예요. 디젤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 때 이후에부터는 다 개인이 있잖아. 배를 소유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까지 수산사업소에서 하지만 수산사업소도 다 기름을 도라묵장 통해서 싣고 다니며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없어서 배들이 출항을 못하는 것도 많았죠. 정말 그 우리 지연 씨랑 어릴 적에 이자 북한의 그 추억에 대해 이야기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잖아요. 예. 근데 세월이 점점 가면서 아름다운 추억이가 완전히 슬프고 예, 가슴 아프고 이런 추억으로 번져가는군요. 지금 지금 아마 그 문어라든가 오징어라든가 아마 그 영역에는 없을 거예요. 지금 아마 가만 보면 제가 어릴 적에 라진 갔댔는데 우리 고모니가 해서 갔는데 문어를 잡아서 요거 감자에다가 문어를 썰어가지고 감자 반찬을 해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서 이제 문어 썰으니까 유지가 탁 분출하는 게 막 죽겠네요. 그것 외에 보면 한북도가 참 좋아요. 저기 칠보산이라든가 어랑 쪽에서 나오는 그 송이버섯이 칠보산은 명천에서 네 한북도 명천이잖아요. 명천을 들어가서 걸어서 들어가는 게 칠보산. 저도 칠보산 많이 가서 네. 장사했거든요. 칠보산 거기가 그 고란이 깊어요. 네. 그 고개가 제일 높거든요. 네. 그 눈이 오면 우리가 썰매를 끌고 다녀요. 네. 거기다 술 가지고 가서 칠보산 넘어서 가면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예, 거기 가서 있어요. 장사를 해가지고 오거든. 그게 좀 싸요. 네. 그러니까 운송기구가 없다니까. 근데 거기가 그때 칠보산 건설한다고 경비대 아들이 많이 거기 들어가서 건설 각 공장 기업소 다 칠보산인데 그 칠보산이 뭐 책바위, 선녀바위, 두부바위, 예. 그 칠보산의 절간도 전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 칠보산이 진짜 있잖아요. 멋있어요. 그 금강산 못지않게 멋있다니 저는 그 칠보산을 진짜 한 많이 다녔거든요. 그 칠보산도 저도 가보고 또 이제 그 이야기 한 그 무슨 고개든가 칠보산 그 고개가 있어요. 그 차가 고불고불해서 예. 올라가는데 그 고개가 넘으면 바다가 보이잖아요. 보이고 있는데 예, 와, 거기 그 김정일이 특각도 네. 있고 김일성이 맞아요. 특각도 그 안에 다 있잖아요. 칠보산이 참 유명해 예.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송이도 유명하죠. 제가 이청한 지는 게 그 칠보산 송이 예. 그걸 하나 진짜 센 거로 먹어봤는데 그 대개 보면 이 송이들은 깊은 산속에서 예. 이런 거 나는 데는 이 명천에서 나오는 송이는 정말 유명하더라고요. 그게 일등품이라고 수출을 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송이가 이렇게 여기서 한국 송이는 왜 그 맛이 안 나는지 향이 그죠. 벌써 독특하잖아요. 예. 쫙 이렇게 생거를 쫙 째기면 싹싹 그 실처럼 풀리는데 그 입에다가 하나만 넣어도 향 향이 냄새 독특한 냄새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 뭐 우리 여기서 뭐 초장에다 찍어 먹는다. 그때 뭐 초장이 있었나요? 그 우리가 소금에다가? 그저 있잖아요. 시쳐서 있잖아. 씻기란 네. 시쳐요. 그저 쭉쭉쭉 해서 있잖아. 쭉쭉 째게서 그 향이 근데 그것도 돈 때문에 못 먹잖아요. 네. 그거 팔아서 아무리 하품해도 팔면 설탕이나 밀가루를 바꿔서 또 다시 팔아서 말 살아야 먹고, 되니까. 그렇죠. 근데 저도 전기 캘라도 했거든요. 네. 예, 이 회사에서 이렇게 위아버리 한다고 다닐 때는 병원하면 다니는데 송이는 꼭 2개씩 나요. 하나가 나는 적이 없거든요. 여기 났다면 어떻게 주면 또 네. 하나가 또 있어요. 근데 하품을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있잖아요. 속이 이렇게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래도 있잖아요. 한번 맛을 본다고 먹어봤는데 그 입에다 하나 딱 였는데 진짜 향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래서 일본 아들이 이거 수출해 가는구나 알잖아요. 아니 그 우리 지은 씨는 그 북한에서 못 해본 게 뭐가 있나요? 나 이제 들어보면 이제 아마 해본 것이 더 많을 건데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아니 그냥 수성천에서 수영도 해봐 뭐 고기잡이도 해봐 농사일도 해봐 그 이제 이거 뭐죠? 그 송이버섯도 따봐 네. 참 그냥 못한 것이 없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태어나서 여자를 태어났지 절 네. 보고 있잖아요. 남자를 태어났으면 한 자리 했을 건데 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지금도 한 자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찬인가요 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제가 뭘 네. 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보면 그대로 이야기한 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연 씨가 집에서 혹시 자매 중에서
몇째? 셋째 딸이에요. 그러니까 딸만 형제. 딸만 사형제인데 셋째 딸. 셋째. 예. 거의 막내나 같네요. 예. 그리고 어딘가 얼굴에 씌워져 있는 게 막내 끼가 좀 있어요. 맞이끼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막내 끼. 전대에서 전 그런 소리는 처음 들었는데. 그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욕하지 마시고 귀엽다라는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귀엽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어요. 진짜요? 예. 제가 그 틀리게 본 건 아니네요. 예, 귀엽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어요. 혹시 하고 된 욕이 나올까봐 걱정하면서도 이야기했었는데. 어렸을 때도 귀엽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 그러면 셋째 딸인데 고향을 떠날 당시 예. 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28. 다 성장, 어린이 돼서 예. 성인이죠. 예. 돼서 그러면 고향을 떠났는데, 자 그러면 비극적인 이야기라도 그 고향을 떠나게 된 동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 슬픈 추이라도 가오는 아니죠. 아빠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동생하고 제가 살았어요. 네. 그래 아마 그때는 제가 살자니까 집에서 밀주도 하고 술도 네. 해서 팔아보고 이렇게 해서 제가 살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술도. 예, 술도 집에서 해서 팔아보고. 그러니까 사로총원이잖아요. 네. 사로총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직화 농장이라는 게 4,000명이 사로총원이니까 유급이죠. 사로총 네. 위원장도. 근데 제가 밀주를 했으니까 사로총원은 그건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직장생도 그건 하잖아요. 네. 연맹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제가 4,000명이 이거나 연간 총회 했잖아요. 사로총 1년에 한 번 연간 총회라는 게 했잖아요. 거기에 그 강당에 올라가서 완전히 동지 심판 받았네요. 비판서를 읽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구역 사로총회에서 한 사람이 내려와서 하는 건데,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성격이 쾌활하고 그쵸. 좋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사연을 몰랐죠. 네. 그럼 그때까지만 해도 술에서 팔면 저건 안 해서 북한이 현실은 그렇잖아요. 저건 안 해야 되는 건데 저 사람은 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판서를 써서 읽었는데 절반도 못 읽었어요. 너무도 창피스럽고 그 당시에. 네. 그럼 읽다가 안 읽으니까 옆에 가 서 있어라 해서 서 있다가 부르지 않으니까 그냥 집에 갔어요. 밤에 혼자서 걸어서 집에 가서 학교를 그럼 아예 농장을 안 나갔어요. 벌을 서라는 거 안 서고. 예, 안 나가고 아예 그다음에 강짜를 부렸죠. 내가 백장을 부렸죠. 그러니까 무단결근 있잖아요. 네. 무단결근에서 북한에 꽃바꾸라는 게 있잖아요. 노동 단련대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3개월 동안 갔댔어요. 3개월 동안 갔는데 막일은 또 안 했어요. 운이 조금 있다 나니까. 그러니까 인복이 조금 있어요. 가는데만 늦게는 안 노니까. 그래서 가서 식당 일 도와주면 돼지를 먹이라는 거예요. 단련대 돼지를. 네. 그거 3개월 차 끝나기 전에 나왔어요. 그럼 그 노동 단련대까지 갔다 오면 아가씨로서 갔다 오면 완전히 딱 베겠잖았어요. 북한에서 말하면 끝난 그쵸, 거죠. 끝나죠. 시집 아가씨 잘 못 가죠. 인생 끝나죠. 예. 예. 시집 잘 못 가는 거죠. 어떤 온전한데 그렇죠. 솔직히 그래서 그럼 또 아예 노동 단련대 갔다 온 다음에 아예 농장도 안 나갔어요. 아예 전폐를 하고 일도 안 나가고 장사를 다녔어요. 네. 그런데 항해도에 가서 장사를 하다가 역도에서 깜빡 졸았어요. 네. 졸았는데 이 배랑꾼을 딱 째는 면도칼을 꺼내가지고 안전 딱 면도칼. 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근데 딱 거기 뭐가 졸았는데 있었는데요? 쌀이 있었죠. 바꿔서 온 쌀. 네. 그 쌀 가져와서 팔아야 또 미천에서 또 가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집에 와서 청진역전에 탁 내려서 네. 집 가서 청진역전인데 집에 갈 꿈이 안 나서 동생이 있죠. 동생이 지금 나를 까먹기 전에 집에 갈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부모님이랑 다 없어서 동생하고 내가 살 때죠. 둘이서 막. 예. 위에 언니들이. 다 시집 가고 다 네. 그리고 그래서 안는데 어떤 한숨 파푸시 안는데 어떤 여자가 오더라고요. 중국에 가면 안 가겠는 거 중국 그때 막 많았어요. 중국에 가면 맞습니다. 피로 팔아먹는다. 유언병 네. 있잖아요. 피 팔아먹는다. 돼지구이처럼 쓴다. 때. 중국 가면 뭐 다 독에 민폐가 가득하더라. 뭐 이런 거는 한 유언병 없어 돌았어요. 근데 그 여자가 일단 중국 가면 담배 모종을 심는데 네. 그 모종을 심는데 하루에 그러니까 중국 돈을 30원 준다는 거예요. 그 하루에 중국 돈 30원이면 그때 21대를 했어요. 네. 북한 돈으로 네, 660원이죠. 네. 660원 큰 돈이죠. 북한 돈을 그때 당시까지 660원이면 대단하죠. 그때 쌀이 아마 50원 했을 거예요. 네, 네. 옥수수는 한 30원 정도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그래서 가겠다 했죠. 난 딱 내가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딱 한 달만 벌어도 중국 돈으로 있잖아. 하루에 30원 한 달만 벌어도 천원 돈은 거의 벌 수 있잖아. 중국 그렇죠. 돈으로. 그럼 숱한 돈이죠. 가겠다고 했죠.
그래 동생한테 갔어요. 동생한테 가서 그 제가 입던 그 옷들을 다 시장 나가 팔아서 동생을 내가 언제까지 딱 언니가 오겠으니까 너가 이 쌀 먹고 있어라 이거 가지고 공양 회사 내 동생 회사 다녔으니까 네. 있어라고 그게 떠났죠 중국에. 아. 그러나 너무도 막막했던 거예요. 뭐 어쨌든 저 물에 빠진 놈이 지푸라기 잡는다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 미천에 그리고 그때 봄이었어요. 언니네 집 가도 언니네 집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네. 농사를 다 지으면 농사철 4, 5월이면 아예 농사꾼들도 왠지 좀 힘들 때죠. 보릿고개니까. 네. 그 언니네 집 가서도 도움을 못 받을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누가 맞다나 마지 못해서 진짜 떠밀다시피 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떠났죠. 중국에. 근데 중국에 더 가니까 이 여자가 내가 물어봤죠. 아줌마 그럼 경비대를 끼고 하니까 경비대를 끼고 한다는 거예요. 네. 가다 잡혀서 오는 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끼고 한다. 근데 해령을 금생을 해서 산을 타고 가는데 또 개를 가질까 2마리로 술 먹여서 있잖아요. 강아지 있잖아요. 네. 이 개를 왜 가질까 그러니까 중국계 사람들이 개를 막 요구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북한가 좀 풍성한 개 종류잖아요. 요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 산 타고 가서 국경에 딱 그 도망강에 딱 갔는데 절벽이 들어가 완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밤 12시인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보니까 이 여자가 있잖아요. 군대들이 이 교체 시간에 타이밍을 아는 거예요. 여기 요 시간에 사람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네. 아 근데 개는 깨서 있잖아요. 개는 깨서 꽁꽁 거리지 있잖아요. 네. 개가 깨니까 술에서 깨니까 막 꼼짝꼼짝 그렇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 이불 있잖아요. 개 주둥이를 내뱉다가 개가 막 빨아먹고 있잖아요. 그 밤 12시에 있죠. 네. 소리 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 밑에서는 또 도강 그 밀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싹싹 거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이더라고요. 네. 심장이 떨리다 내 귀에 막 심장이 내 심장이 쿵쿵쿵쿵 뛰는 소리 들리는 네. 거예요. 그렇다서 그 아줌마를 거기서 원망은 못 하겠고. 못하죠. 이미 떠난 길이니까. 네, 떠난 길인가. 그다음에 이제 개로 내 입에다 대고 저 개가 계속 내 입을 핥고 있잖아요. 그럼 이 아줌마가 가자꾸는 가서 있잖아요. 부들부들 떨면서 옷을 다 벗어서 배랑하다 였고 개가 머리다 이고 강물에 턱 도망강에 들어서니까 그 도망강 밑에 돌이 있잖아요. 빠질 미끄러서 반질반질하서 다리만 살짝 잘못 뒤지면 물에 빠져서 떠내려갈 정도로 있잖아요. 3명이서 있잖아요. 손 잡고 건넜는데 제가 하도 키가 크니까 그게가 네.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리로 이제 발끝으로 이렇게 끝으로 예. 거기서 돌이 미끄러워서 이제 개우 있잖아요. 한 발짝 2발짝 그래서 강물에 턱 건너가니까 있잖아요. 중국의 그 국경수는데 차가 톡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이제 맨몸에 다 물이 뚝 떠졌는데 그 모래바닥에 딱 엎댔어요. 네. 엎댔다가 다시 일어나서 뭐 씻고 말고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거기다 막 옷 씻고서 그 집에 들어가니까 있잖아요. 야 진짜 사람 몰골 있잖아. 야 어찌 추해 보이는지. 그렇죠. 그리고 거기 툭 들어가니까 있잖아요. 중국이라는 게 처음 왔잖아요. 벌써 이게 내 조선이란 우리나라 북한이라는 그 조선이란 땅이 아니구나. 벌써 툭 들어가니까 다른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이 툭툭 드는 거예요. 네. 내가 여기서 진짜 돈 벌어 가지고 갈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진짜 내 예측이 딱 들어맞은 거예요. 그 여자가 담배 모종이 아닌 거예요. 네. 거기 가니까 벌써 나를 팔자고. 팔으라고. 그래서 내가 그 여자한테 타기랬죠. 나를 똑바로 다 팔아먹어라. 내가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도에도 조금 갈 수 있는 데도 팔아라. 네. 그처럼 내가 아줌마를 아니까 집까지 아니까 내가 밀고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알았다 그러더라고. 대단하다. 그게 다짐을 받고서 갔어요. 갔는데 그 여자 삼촌이가 그 하룡 그런데 영정에 있는데 그 삼촌이 나를 보고 거기서 또 있잖아요. 뭐 보름 동안 있으면 병 보내기도 해주고 밭일도 해주고 일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그 삼촌이가 딱 보던 게 내가 여기 아들이 많이 왔다 갔는데 너는 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왜 달라까? 니는 말하는 거나 일하는 거나 야무지게 딱이 없고 그러니까. 니는 진짜 아까워하는데 내가 말할게. 절대 조선족한테 시집가지 말라. 네. 조선족한테 시집가면 연변 이 주변이고 그쵸. 조선족들은 중국말 할 줄 모른대요. 거기서 백날 며칠 살아 중국말을 못 배운대요. 네가 이 중국에서 살아가면 한족말을 중국말을 배워야 된다. 그래야 네가 시집 가다가 달아나도 어디가 이래도 그걸 할 수 있다. 너는 한족한테 가라 하더라고요. 네. 딱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 선택은 너에 맡기겠는데 그럼 나는 그랬다. 그럼 난 삼촌말 따라 나는 한족한테 가겠다 그랬죠. 그러나 그게 너가 여기서 앞으로 북한에 가든 아니면 여기서 그냥 살아든 그게 합당한 그게라고 그러죠. 빨리 이 중국말을 배워라 하더라고요. 네. 아, 우리 그 지연 씨 그 추억을 고향 추억을 한번 듣어보면 그 아까 금방 시작인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또
일찍이 지나가네요. 예. 그러니까 아름다운 추억으로 해서 예. 그 슬픈 추억으로 넘어갔는데요. 그 슬픈 추억과 그 스토리라든가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오늘 현재 이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예. 예, 이 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나누고요. 그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또 이 방송 앞을 빌어 가지고 그 우리 북한에 계시는 분들에게 혹시 그 형제라든가 또 친구들이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이 행복한 모습 예. 또 행복한 생활 이게 짧게 정말 잘 살고 있다는 메시지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철없던 시절에 살자고 국경을 넘어서 네. 진짜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국경을 넘어서 제 3국에서 민족 차별 그러면 또 도망자의 생활을 하다가 이 대한민국에 와서 너무도 행복하고요. 그리고 이런 세상도 있나. 예, 우리가 왜 북한에서 그렇게 눈뜬 장님처럼 딱 그 세상에서 살았을까. 지금 생각하면 우리 북한도 조금만 개방이 되고 그랬으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고 그 북한 당국이 말하는 게 다 진실이 아니라는 걸 여기 와서 알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 북한에 있는 그러나 우리 형제들이나 이웃들도 진짜 더 좋은 삶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어렵게 사는 게 저도 마음이 아프고요. 제 혼자 여기 와서 진짜 좋은 삶과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너무도 미안하고요. 통일이 빨리 돼서 우리 고향에 있는 친구들, 부모, 형제들 그리고 이웃들도 다 같이 만나서 옛날 추억을 하며 언제 살 그날을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때가 꼭 오겠죠.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청취자분들 아마 통일은 조만간에 인차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앞서 우리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도 빨리 하루빨리 자기 자유의 인권을 찾자면 투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오늘 우리 김지연 씨와 그 고향의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 재미나는 시간을 오늘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예.